김항준 교수의 가족상담 15차시 이야기상담 내러티브 카운슬링 이야기 치료는 어떤 예상이나 선입관도 없이 사람이 사물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후기 구조주의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언어화한 경험을 자신이 해석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탈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이야기 상담에서는 사람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이야기의 창조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화이트는 개인의 삶을 정확히 묘사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이야기로는 할 수 없으며 항상 이야기는 재창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치료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견해를 반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찾아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 주요 인물 이야기 치료의 주요 인물은 호주의 딜레이드 더 위치 센터에서 활동하는 화이트를 들 수 있다. 원래 기계 설비의 일을 하던 그는 기계적인 사고의 염증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사업가로 전환하여 30년간 사람을 돕는 작업을 하였다. 병원 사회사업가로 일하던 초기 입원 환자의 병동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치료 접근에 회의를 느끼던 중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푸코에게 몰두한다. 푸코는 한 사회 안에서 지배적인 이야기를 구상하는 사람들이 특정 집단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힘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배적인 이야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내면화된 진실로 여겨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사, 교육자, 심리분석가 등에 의해서 확립된 기준에 근거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 사회 안에서 지배적인 이야기가 주변의 목소리를 억누르듯이 똑같은 과정이 개인 내에서 일어나 문화적 규범과 다른 자신의 개념들은 수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화이트는 1970년대 후반의 베이트슨의 인지적인 사고의 측면과 지배적인 신념체제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 푸코에게 영향을 받아서 문제의 재활하는 독특한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아내인 화이트와 앱스턴과 함께 이야기 치료를 확립하게 된다. 이야기 상담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물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앱스턴이다. 인류학자인 그는 전래되는 전통적인 이야기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같은 경험이 이야기 치료의 이론과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치료적인 편지 기법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추구할 때 필요로 하는 대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는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극복한 내담자, 집단을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다. 화이트와 앱스턴이 이야기 치료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 때 다른 상담자는 임상에서 실천에 몰두하였다. 짐머만과 디커스는 이야기 치료를 사춘기, 청소년과 부부 치료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앤더슨과 굴리시어는 휴스턴 개버스웨이튼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자의 알지 못한다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그 밖에 호프만, 밀라나파의 보스콜로와 채친과 캐나다의 톰과 같이 기존의 가족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던 상담자들도 이야기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야기 상담의 목표는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중심을 목소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선택의 폭을 풍부하게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담자와 협력하면서 내담자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공동 저작하는 것이다. 공동 저작을 할 때는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에 직면하도록 하거나 서로에게 더 정직해지도록 하여 사랑과 문제를 분리시킨 후 가족들이 연합하여 공통의 적에 대항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정체감은 쓸모없는 것에서 영웅적인 것으로 변하게 한다.
이야기 상담자는 문제 이야기를 부정하는 행동을 했거나 문제에 저항했을 때의 독특한 성과, 유니크 아웃컴즈를 찾아내기 위해 가족의 역사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야기 상담은 문제 해결 접근 그 이상을 추구한다. 이야기 상담은 사람들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다시 쓰는, 즉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해결해야 할 문제나 치료받아야 할 증상에 관한 용어로 사람을 객관화하기보다는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며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이야기 상담자들은 중요한 사람의 청중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다시 이야기하는 힘을 점차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야기를 각각 다시 말하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점차 살아있고 참된 것이 되게 한다. 진술, 텔링과 재진술, 리텔링, 재진술에 대한 재진술, 리텔링 오브 리텔링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5명의 가족이 있다면 상담자는 그중 3명과 면담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대화의 청중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나서 청중이었던 2명의 가족과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진술이다. 다시 청중이었던 3명의 가족과 면담을 통하여 재진술하는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는데 이것이 재진술에 대한 재진술이다. 이와 같은 진술과 재진술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묘사는 점점 풍부해져 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담자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는 것을 행동의 조망과 정체감의 조망에 관한 질문들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진 중학교 소녀와 어머니의 면담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2명의 소녀를 초대하여 뒤에서 면담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다. 그리고 30분 후 반대로 소녀와 어머니를 관찰실에 앉히고 관찰했던 2명의 소녀에게 조금 전 상담에서 너희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한다. 이것은 풍부한 서술로 이끌기 위한 질문이다. 그것이 왜 너희의 주목을 끌었지? 라는 질문으로 내담자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강화시킨다. 이번에는 다시 소녀와 어머니의 만담으로 되돌아온다. 2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몰랐던 건 뭐가 있니? 라는 질문으로 내담자 스스로가 긍정적인 삶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이야기 상담자가 설교하기보다는 지지를 제공하고 동료 집단을 활용하여 지배적인 이야기를 해체하는 방법의 좋은 예이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15자시 이야기 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